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주민통행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거 완화됩니다. 이 철원과 화천 지역 축구장 1,800개를 합친 면적인데요. 15년 만에 민통선도 북사가면서 접경지 개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안보관광지 화천 평화의 댐으로 가는 길목의 8민통초소. 경계가 삼엄하던 군부대 초소인데 하루 만에 텅 비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돼 신분 확인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초소도 곧 철거됩니다. 이제부터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이곳 평화 누리길을 통해 걸어서 평화의 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9.9km에 이르는 군도 7호선도 완전히 개통돼 화천에서 평화의 댐까지 이동 시간도 20분 정도 줄어듭니다. 민통선 북상에 따른 변화입니다. 국방부 고시에 따라 민통선이 화천에선 3.5km, 철원에선 1.6km씩 각각 북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군사규제가 완화된 곳은 12.9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800개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화천군 평화의 댐과 백암산 케이블카가 있는 풍산리와 동촌리 일대 10제곱킬로미터, 철원군 신벌지구가 있는 서면, 근남면, 김화읍 등 2제곱킬로미터가 해당됩니다. 묶여있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관광지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민통선이 해제되면은 관광객들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상업도 하니까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적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음적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원도지사에게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의 권한이 부여된 뒤 첫 성과입니다. 건축물 신축도 다 가능해져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져서 관광 이런 것에 아주 활성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강원도 DMZ 접경지 행정구역은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곳. 아직도 전체 면적의 절반인 2,300제곱킬로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양양군 남해안 일대 마을 주민들이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지난해부터 땅 주인인 대기업 관계자가 토지를 반환하고 떠날 것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김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남해 해변 앞의 마을입니다. 일부 주택들은 이렇게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데 이 마을 120여 가구 가운데 20%는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촌마을이 형성될 당시부터 60-70년 넘게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가구별로 연간 5에서 1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지난해 토지주가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사 간대, 다 가라 한대. 한번 나간 사람도 있고 집 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갑작스레 집을 나가라는 통보에 주민들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10가구가 패소해 토지를 반환해야 했고 결국 이사 비용과 주택 가격을 받고 연말까지 이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나무 땅에 50년, 60년 살았으면은 그 땅에다가 달라면 줘야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겠지. 이러다가 이렇게 딱 당긴 거야. 그런데 최근 다른 14가구에도 계약 해지가 통보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토지주 측이 이주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차와 동일하게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주거 공간 확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요즘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다 보시면 영세하신데 비용면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토지주 법률 대리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사전 합의한 가구들처럼 소송 기일 전에 화해 권고에 응하면 퇴거 기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양양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주 준비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일을
확보해주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양양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 해당 토지주와 관련된 땅을 임대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남해안 주변에만 100여 가구로 추산되는데 퇴거 조치가 확산되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어지는 고물가 흐름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까지 얼어붙은 현실 익숙하실 겁니다. 특히 값비싼 한우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산지 속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30개월 이상의 저렴한 미국소 수입 압박까지 받으면서 한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20년 넘게 횡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최철희 씨. 기르는 소만 300마리, 지역에서 나름 대농으로 불리는 최 씨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출하하는 한우 한 마리당 통상 1,000만 원은 받았는데 최근에는 900만 원대, 심하면 80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득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우 한 마리 키우는 비용은 900만 원, 애써 길러놓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고물가의 사료값은 오르는데 12.3 비상계엄 직후 소비가 얼어붙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고급육, 한우라는 이런 걸로다가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왕 먹으려면은 저렴하고 양 많은 걸로 찾게 되면은 한우 쪽의 소비 촉진이 더 덜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역 관세 압박을 하는 데다 미국 축산업계가 우리 정부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묶였던 30개월 이상 소고기마저 관세 압박용 카드로 작용하면 정부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관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피부에 어떻게 와닿을지가 좀 제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당장 내년 미국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유럽산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됩니다. 지금도 한우보다 40%가량 저렴한 수입 소고기 가격 경쟁력이 더 세질 거란 전망에 한우의 고장 횡성에서도 사육 규모가 4년째 줄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자체적으로 24억을 들여 농가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행복축산자재를 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장려금 등 한우 개량 정책을 통하여 농가 소득이 보장되도록. 전국 한우협회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어떤 투쟁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축산 농가들은 자발적 생존에만 내몰지 말고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값 안정화와 동남아 시장 등 수출망 확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국 구호단체마다 경북과 경남, 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위한 특별 모금에 나섰습니다. 강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성금을 모은 뒤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구호협회도 다음 달 30일까지 대표번호 1544-9595를 통해 산불 피해 긴급 모금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강원 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 지역의 미국 수출 비중은 15.2%로 전국 18.7%와 비교해 낮고 주요 수출 품목인 면류와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은 아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높은 환율 변동성과 빠른 관세 정책 시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규제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에서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 시간이 이달 말부터 여름철 일정으로 변경됩니다. 원주공항은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원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5시 20분으로 지금보다 20분 정도 늦게 편성합니다. 제주발 항공편도 오전 9시 5분과 오후 3시 20분으로 겨울 일정보다 1시간가량 늦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원주공항 이용객 수는 20만 4,408명으로 2년 연속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으로 지원을 간 인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73세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 낮 12시 51분쯤 의성군 신평면에서 공중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전신주 선에 걸려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7월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한 인제군 임차 헬기로 담수 용량 1,200리터의 S-76A 기종입니다. 산림청은 이 사고로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 헬기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재개했습니다. 원주시가 작년 말 임기가 끝난 1기 특별보좌관에 이어 2기 보좌진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문화분야 최수남, 관광 고봉길, 체육 김경섭, 청년 신준섭, 환경의 김초호, 시민안전 우창섭 보좌관 등 6명은 이번에 새로 위촉됐고 경제 김종태를 비롯한 6명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활동을 이어갑니다. 역시 비상근 무보수인 원주시 특별보좌진은 민선 8기 자녀 임기인 1년 동안 활동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